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6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뮤지컬 배우를 모셨는데 네. 일본 대표 극단 사계의 한국의 첫 수석 배우 출신이시고 네. 일본에서 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또 한국에서도 네. 그래서 한국 팬들을 만나게 되실 뮤지컬 배우 김지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지연입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직접 한번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뮤지컬 배우 김지연입니다. 보다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면. 네.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저도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도 뭐 제가 극단 사계에서 있었다는 표현이 가장 알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일본에서 26년째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네. 극단 사계에 한국인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네. 극단한 김지현입니다. 네. 와. 네. 사실 일본의 극단 사계 하면 일본에서 가장 큰 극단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세계적으로도 가장 크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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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만 아주 700~800명. 그러니까요. 스태프들 하면 200~300명 해서 1200명 정도가 네. 극단이 아주 거대 공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발음으로는 시키라고 하나요? 시키라고 네, 하죠. 네, 네. 시키. 객기단 시기. 네, 네. 아, 객기단. 극단 시키. 아, 네. 근데 한국에도 사계가 있잖아요. 부산 그쵸. 쪽에. 네. 그래서 이제 사계라는 단어가 아닌 그 식기라는 단어를 식기를 더 많이 쓰는.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헷갈릴까봐. 네네네. 아,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그러면 일본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요번에 출연하시는 작품이 네. 뮤지컬. 호프라는 아, 네. 작품입니다. 네, 네. 네.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그렇죠. 공연이죠. 네, 지금 세 번째 시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2020년 말부터 2021년 2월까지 했던 게 이제 지난번 공연이고. 예, 재연이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요번이 세 번째 네, 시즌인데,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호프로 네. 출연을 하시는 거죠. 네. 호프 역으로. 네. 그래서 요 작품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작품이에요? 이 호프라는 작품은요. 일단 시대적 배경은 이제 그 세계 2차 네네. 대전이라는 조금 어두운 그런 배경일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재판장 씬이 있어요. 그 네. 씬만 딱 떼서 이렇게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 원고라는 네. 그 모티브가 있어요. 원고를 모티브로 해서 이 호프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이가 78세까지 들면서의 그녀의 삶을 그린 네. 그런 내용이고요. 원고가 그러니까 어떤 소설의 원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프란츠 카프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네. 그 작가가 살아생전에 발표되지 원고, 않았던 네. 그 원고를 모티브로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강남 네. 작가님께서. 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오루피나 그 연출가님과 네, 김효은 작곡가님께서 여자 세 분께서 너무나도 곡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거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 그렇죠. 직접 와서 보셔야지만 되는 작품이라고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본하고 음악이 오잖아요. 네. 음악을 듣는 순간 일단 음악에 굉장히 많이 매력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대본을 읽어보면서 너무나도 제가 평소에 해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네. 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은 더 못하고 그러니까 못했던 사람이 하면 더 리얼하게 잘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욕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호프가 막 욕도 막 거친 약간 좀 거친 할머니 그렇게 나오죠. 거친 할머니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이렇게 곡하고 가사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놨을까. 찰떡궁합처럼 만들어 놔서 그 노래하는 저희들 배우로서는 너무 행복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모티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카프카의 미발표 원고를 두고 그 소송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실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카프카라는 이름을 쓰진 않고 어떤 유명 작가, 요세프라는 유명 작가의 원고가 있다. 이 원고가 아직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건데 그 원고를 어떻게 하다가 이 호프의 어머니가 간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딸이 그러니까 딸이 호프인데 호프가 이걸 평생 이렇게 지니고 있는데 이제 세상에선 그 원고가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왜 호프 혼자서 이걸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소유권이 호프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기자님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기 쉽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런 미발표 원고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는 얘기야라고 이제 알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고가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캐릭터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원고 역할을 맡은, 그러니까 원고지라는 게 피고 원고의 원고가 아니라 그 작품의 원고. 그걸 맡은 캐릭터가 그러니까 K라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고가 계속 이제 원고라고 하지 자꾸 원고지. 그러니까 그 작품. 그 K가 평생을 이제 호프랑 같이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호프의 일생을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원고가 어떻게 해서 호프의 엄마한테 넘어가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이 호프가 평생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나 이런 거를 이렇게 쭉 풀어내요. 그래서 막 젊은 시절에 호프도 나오고 과거 호프 여기 그렇죠.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늙은 호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거친 욕도 많이 동네 쓰시고. 욕쟁이 할머니. 그리고 그냥 원고만 끌어안고 막 이런 약간 고집통 막 이런 고집불통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막 걸게 욕도 하고 막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거의 뭐 동네 미친년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노래가 이제 노래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했는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게 창작 뮤지컬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작품 받아보시고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사계 그만두고 시카고 시카고의 벨마 역할 하시고 그다음에 그 넥스트 노멀을 했어요. 넥스트 노멀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작품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작품도. 근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호프하고의 어떤 그 흐름이나 깊이가. 그래서 이 호프 진짜 이거 창작 맞아요? 막 할 정도로. 야, 우리 한국도 너무 잘 만든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었어요. 정말 꼭 보셔야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롱런이 될 것 같은 작품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저기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이제 큰 상도 받고 했던 작품이죠. 8관왕 했죠? 한 번에 8개를 쓸었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해보셨던 작품이니까 또 더 이번엔 좀 더 깊이 있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호프의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죽었다 달리는 버스 한 손으로 멈춰
사람들을 먹는 고양이의 죽어라 달려도 끝까지 쫓아와 이 동네를 지켜보는 사실 사람도 먹는 좀비다. 어쩌지 그 주댕이를 찢어버릴까. 어떻게 눈가를 싹 다 뽑아버릴까. 안녕 내 오랜 친구들 어두운 방 안에서 함께 했던 우리 나 오늘 떠날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마지막 인사가 필요할지도 몰라 안녕 삐거덕대는 의자 안녕 먼지 쌓인 테이블 한동안 꺼져있던 TV도 안녕 안녕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 저 혼자 낡아버린 오랜 날네 안에 써진 삶의 기록 한 번도 읽힌 적 없는 먼지 쌓인 한 권의 책 설마행을 살고 희망을 줬던 친구가 남긴 삶의 기록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든 난 좋아. 내 옆에 엄마가. 엄마 옆에 내가 있잖아. 엄마는 호프의 울산. 호프는 엄마의 꿈을 콩닥콩닥 달려 콩콩콩콩콩 뛰어. 비가 오는데도 천둥이 친데도 난 좋아. 내 옆에 엄마가. 엄마 옆에 내가 있잖아. 엄마는 호프의 울산. 호프는 엄마의 꿈을 콩닥콩닥콩콩콩콩콩콩콩콩콩 벗어나고 싶다던 너는 머물러 있고 벗어나고 싶다던 너는 머물러 있다 안녕 미웠던 아저씨 안녕 아팠던 사람 안녕 우리 엄마 안녕 안녕 나조차 관심 갖지 않고 나조차 들여다보지 않아 저 혼자 낡아버린 오랜 날 혼자였던 호프도 안녕 이게 나야 이제야 날 만난 여자 나 날 지키는 여자 난 뮤지컬 호프의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는데요. 이건 2020년, 2021년에 했던 그때 네, 지난 영상인 공연의 거죠. 영상이라서 요번에는 조금 이제 출연진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예. 그럼 호프 역으로 같이 어떤 분이 출연하세요? 한국 그 초연 팬텀의 네. 크리스틴을 하셨던 네. 이혜경 선배님. 아, 이혜경 씨. 네, 하고 네. 우리 또 한국의 좋은 배우군 다 맡아서 하시는 또 김선영 후배님. 네, 네. 원래 네. 호프 초연 때 여우주연상. 맞아요. 호프 예, 여우주연상. 김선영 씨가 이 역으로 네. 상을 받았죠. 예, 네. 선영 씨하고 저 셋이서 같이. 네, 아. 네. 이혜경 씨가 요번에 처음인 거죠? 예.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K 역할도 조금 바뀐대요. 요번에 같이 하는 우리 K 분들은요. 김경수, 네. 조형균, 네. 그리고 백형훈. 좀 전에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에 이제 하얀 옷을 입은 남자 배우가 나오는 걸 조금 보셨을 텐데 네네. 그 배우가 바로 K인 거죠. 종이어서 인생인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원고지를 형상화한 네,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아주 하얗 순백은 아니고 네. 조금 뭐가 이제 왜냐면 있는. 글씨가 써 있 그러니까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네, 뭐.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또 극장이 좀 작아졌어요. 네, 어디죠 극장이? 극장이요. 그 유니플렉스. 대학로에. 네네. 네, 네. 그 저도 굉장히 가보진 밀도 않았어요. 있게 이렇게 할 수 예, 있겠네요. 작은 예, 무대에서. 네. 예.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그 극장보다 더 작고 콤팩트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관객분들이 더 보기 쉬우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K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호프한테. 그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어요? 대본에도 나오는데요. 네. 네가 나야, 내가 너라고 라는 대사가 있어요. 네. 그만큼 원고에 평생을 바치고 살았던 호프이기 때문에 네. 원고하고의 떨어진 삶을 음. 아마도 호프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인화된 호프가 의인화된 그 K가 네. 이제 같이 있으면서 본인이 호프한테 떨어져 나가야만 호프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호프한테 원고를 버리게끔 이렇게 계속 유도하는 신이 바로 재판 안에서 일어나요. 네. 네. 그러면 티각태각하게 가면서 네. 결국은 이제 호프의 그 인생이 네. 새롭게 시작하는 또 맨 네. 마지막 끝나면서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스포가 될까봐 뭐 자세한 과정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궁금하다. 네. 이게 부제가 또 있잖아요. 이게 네, 그 네. 호프라고는 예, 예, 부르지만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읽히지 않은 책, 읽히지 않은 인생. 네. 저도 처음에 정말 제목이 길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알기 쉬울 것 같을 네. 수도 있어요. 호프하면 굉장히 뭔가 진짜 희망이라는 네. 뭐 밝고 어떤 이렇게 명랑한 뮤지컬처럼 네. 네, 네. 느껴질 수 있는데 읽히지 않은 책, 읽히지 읽히지 않은 않은 인생. 인생. K와 호프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해석이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K한테? 제가 네. 해석하기로는 호프가 어렸을 때 8살 네. 그때 엄마의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받고 엄마가 그 시점에서 약간 조금 그 원고를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탁받은 꼭 이거를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라고 네. 부탁받은 그 약속의 또 원고기 때문에 네. 이 원고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베르트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면서 그 원고를 지켜와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호프가 옆에서 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해요. 원고한테. 자기의 사랑을 네. 자기한테 줘야 되는 사랑인데 사랑을 네. 원고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이제 집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처럼 이제 나도 이 원고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이게 나의 운명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래야만 자기가 살 수 있겠다라는 네.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네. 때가 예, 그 어머니도 그렇고 이 딸도 그렇고 거기에 매여서 예, 예. 근데 너무나 소중한 약속이기도 하고 네, 그게 네,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매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뭔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러죠? 동아줄 같은 나를 구원해주는 이것 덕분에 내가 사는 거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틴이란 게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게 습관처럼 이게 결국 그게 나의 모든 어떤 인생의 뭐 동반자처럼 네, 계속 나의 한 일부분이 되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막 이 원고를 굉장히 막 저주도 하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이거를 사랑은 아니겠죠. 사랑은 아닌데 자기의 어떤 몸의 일부분이 네, 되어버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떼어내는 거를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 예.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리고 그게 엄마의 사랑을 대신하는 자기의 무엇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호프는 참 욕쟁이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민을 갖게 되는 그런 대목이 네.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호프를 연기를 하셨지만 내가 옆에서 호프를 봤다면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는 그 원고지처럼 네. 끝까지 이렇게 호프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너무나도 완고하게, 네. 너무나도 그 집착이 거의 뭐 남들이 정신병자라고 볼 정도니까. 네네. 근데 글쎄요, 참 그래서 원고지가 꼭 그 호프의 인생을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있는 호프의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호프의 인생을 다 아는 그 원고기 때문에 네, 네. 그 원고는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렇죠. K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원인이 자기가 존재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기도 하잖아요. K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똑같은 대사도 나오고요. 네, 예. 네. 굉장히 K도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네. 네. 근데 참 그걸 잘 만들어낸 게 네. K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원고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캐릭터를 만들었을까? 네. 그 출발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네. 얘기를 들으면은 안 볼 수가 없겠네요. 궁금해가지고. 네. 아까 이제 하이라이트 봤지만 뭐 어두운 뭐 부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막 이렇게 코믹하고 막 네. 이런 대목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공감할 수 있는 대사나 이런 어떤 그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인터미션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쭉 진행되더라고요. 네, 그냥 쭉 진행되는데 끝났어?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이렇게 확 집중을 시키는 네. 작품이에요. 네. 김지연 씨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극 중에? 저는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좋아요.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확 폭발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억누르면서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노래를 좋아해요. 네, 네. 근데 이 호프의 음악은 그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곡들이 좀 있어서 네. 예, 물론 확 뿜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후반부가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도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네.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중에 이제 젊은 호프가 과거의 호프가 나오니까 그 늙은 호프가 예전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무대를 바라보면, 예, 이제 앞에는 젊은 호프의 옛날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걸 뭔가 약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 예. 그 호프는요 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호프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프는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죠. 바라보고는 있는데 자기 상상 속에서 그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네. 네. 안에서. 몇 분 공연인데 계속 무대 위에 계신 거예요? 그게 그냥 2시간 꼬박 걸리는 거 2시간은 안 가는 것 같고 110분 거의 2시간. 거의 2시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퇴장을 안 하고 그냥 모든 장면에 그냥 다 계시네요. 네. 네. 보통 그런 공연 잘 없죠. 거의 그렇죠. 없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배우가요. 그죠. 퇴장을 안 한다는 거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연출가님께서 네. 이제 조금은 이렇게 뭐 한 30초라도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화장실도 막 미리 잘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기 전에 물 좀 마셔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네.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조절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퇴장을 안 한다는 건 진짜 내가 목이 좀 칼칼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냥. 근데 중간에 네. 이렇게 조금 물 마실 수 있는 있어요? 참을 주셨어요. 아. 네, 뒤로 이렇게 가서 조명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렇구나. 네. 뒤에 가서 이렇게. 그냥 제 느낌은 하여간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결국 다. 근데 뭐 2시간을 계속 집중해서 그 무대 그러니까 위에 그러면 있는다는 게 되게 힘들 것 만약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는 이 앞에 전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더라도 어쨌든 무대 위에 있으니까 계속 감정을 잡고 계셔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그냥 부분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어요. 이 참 희한한 게요. 네. 이 무대 위에서는요, 이 뒤 등, 네. 등에서 보이는 연기도 사실은 다 보이거든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풀 수는 없어요. 네. 완전히 풀 수는 없고 네. 항상 어딘가에 그 자기의 어떤 그 연기에 네. 심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표정도 계속 이제 잡고 계셔야 되는 거고. 예. 예. 참. 순간 관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관객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죠. 저게 난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넘버를 아까 뭐 토해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쿡쿡 담아서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그게 나야라는 네. 곡이라고. 아, 예. 네. 짤막하게 이렇게 일부들을 이렇게 네. 예,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호프여가지고 네. 이 부분만 그게 나야가 아니라 그게. 호프라고 네. 이게 제목이 제목이 내가 몰랐어. 미안해. 제목 자체가 호프군요. 알았어. 네, 네. 그러니까 호프가 그 사람 이름 호프일 수도 있고, 예. 그게 원래 그 호프가 희망이란 뜻의 그 호프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다의적인 네, 그런 단어인데 알겠습니다. 그게 나야가 굉장히 중요한 호프라는 이름을. 하지만 제목은 호프. 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를, 나 혼자 늙고 어느새 날고 이제 원고만 남았어. 나 잃어본 적 없는 사랑은 몰라. 전부를 잃고 남은 게 하나라면 그 하나를 위해 나 전부를 걸어. 그게 내 유일한 세상. 그게 내 유일한 일상. 내가
호프가 부르는 제목 호프. 네. 메인 대표 송. 넘버라고 할 수 있는 할 거죠. 수 있겠죠. 네. 예. 네. 그중에 일부를 들은 건가요? 네네. 네. 이 곡 좀 그럼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은요. 이 곡 전에 이제 재판장의 신이 피크가 이렇게 네, 피크를 네.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곡을 부르고 나서 K가 이게 난데 호프가 이게 나라고 이제 외치면서 부르는 곡이잖아요. 네. 그런데 K는 아니야. 이것만이 네가 아니야. 너의 진정한 인생은 또 있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넌 수고했어. 충분하다. 살아냈어. 늦지 않았어. 라는 곡으로 마지막을 딱 위로해주면서 이제 호프의 마음이 거기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이제 판결을 받고 기다리는. 네. 근데 이 판결이 정말 이 원고가 호프의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떠나서 호프가 자유로워졌다는 네. 어떤 그런 이미지로 끝나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밝게 호프가 이제 재판장을 나가게 되는데 네. 참 안 울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마지막 씬이에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도 벌써 뭔가 이렇게 가신 그런 느낌이. 네. 근데 저도 그때 좀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저도 그때 생각이 나요. 네. 진짜 이거 부르는 게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을 부르고 나서 이 뒤에 또 부르는 곡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안녕, 미웠던 아저씨 안녕, 아팠던 사람 안녕, 사랑했던 사람도 나오거든요. 배신당한. 그리고 과거의 호프한테도 너도 안녕. 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도 안녕. 그리고 그 똑같은 우리 한국말에 너무나도 그 과학적인 단어인 네. 것 같아요. 네.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이잖아요. 근데 그죠. 만날 때도 안녕 그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새로워질 시작될 날들 안녕. 새로운 안녕이 또 나오거든요. 네. 안녕이 여러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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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눈가에 이렇게 촉촉해지셨어요. 잠깐 눈물 나오려나. 어떻게? 근데 맞아요. 연기하면서는 거기서는 울지 않는. 아니 근데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아니요, 네. 저희는요 사실은 네. 여기 다 헐어요. 그죠? 여기 콧물 여기 밑에 다 헐어요.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너무 헐어가지고 우리 의상팀께서 항상 깨끗하게 빤 한가치를 손수건을 항상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아주 그걸 뒤에서 이렇게 닦고 가고. 네, 저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호프하는 우리 배우들은 안 울고 싶어도 안 울 수가 없어요. 그걸 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이게 막 정말로 이거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연습할 때부터 그러셨어요? 예, 뭐 무대 올라가기 전부터도. 예, 뭐 그래서 오죽하면 연출가가 듀씨는 많이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해.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막 한번 하고 나면 울음바닥 같았어요. 배우들 전체가 다. 어머.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힐링 작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카타르시스가 있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공연까지 할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이걸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도 있고 하니까 예. 이게 작품의 힘인 거죠. 네. 정말 이거는 작품의 힘 말씀하신 그대로 작품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럼 요번에는 또 이제 다시 하시는 거니까 전에 비해서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저로서는 처음에 할 때는 역시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계속 그 긴 대사를 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짧게 몇몇이서 이렇게 핑퐁처럼 이렇게 쳐야 되는 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대사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도 상대방의 대사를 좀 더 여유 있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즐거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출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창작이다 보니까 우리 연출님도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생각했던 그 느낌보다도 이번에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오다가 바뀌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 느낌이 더 좋아요라고 이렇게 더 납득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재미도 있고요. 네.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오더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네. 포커스가 네. 이제 재판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쳤던 대사를 이제 K한테만 쳐주세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포커스가 달라진다든지 네. 느낌을 좀 더 이렇게 쿨하게 가져가 주세요라든지 더 밝게 가져가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오더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럼 이거 사실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으니까 이미 보셨던 분들은 또 보면 또 굉장히 섬세한 거지만 그런 차이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작품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이 뭘 좀 받아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저는 호프를 하면서 저도 물론 일본에서 이제 긴 시간을 있으면서 그렇게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련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호프를 통해서 공감하면서 그리고 호프가 이제 그 안에서 찾아가는 어떤 그 포인트를 어떤 보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추셔서 찾아가시면 이제 클리어가 되면서 각자의 인생을 어떤 이렇게 정말 호프 희망의 포커스를 맞춰서 밝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서 아마 어떤 특별한 단어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간의 대사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단어를 다 이렇게 좋게 잘 맞게끔 표현해 놨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대사가 나올 때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정말 호프는 힐링할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요? 3월 16일 첫 공이고요. 네, 지금 한참 2월 이제 11일까지. 막바지 이제 연습하느라 바쁘시겠어요.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호프 얘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일본에서의 이제 배우 생활 말씀하시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일본에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제가 명성황후 초연 때 이제 연습을 하는 중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가 저희 집 부모님께서 이제 하여튼 먼저 들어가시고 일본에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들어와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헤어 디자이너셨어요. 심사위원으로도 많이 이제 그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일본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되셨군요. 뭐 일을 했다기보다도 뭐 저의 어떤 그런 집안사까지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길어지니까. 어쨌든 가족이 이주를 해서. 엄마가 먼저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어떤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는 중에 랭귀지 스쿨에 다니는 중에 김유경 교수님께서 제가 네가 일본에 있으니까 극단사기 오디션을 한번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까지 다 나오시고 그러고 이제 명성황후에도 출연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뮤지컬 출연은 아니고요. 출연 아니고요.
그때 초연 때 하려고 초연. 했는데 그때가요. 네. 윤석열 선생님께서 그죠. 이제 네. 초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96년 뭐.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때쯤에 이제 제가 이제 오디션 보고 네. 이제 앙상블로 아, 출연을 앙상블로. 네. 출연이 아니고 그 연습을 하는 연습을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중에 그러다가 연습을 하는 하셨어요. 중에 네, 그럼 출연은 못 하시고 연습만 하다가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그걸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김효영 교수님께서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이제 사기는 학교에서 배웠지만 네. 그 직접 일본에 있으면서도 공연을 보러 가지는 못했었어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교수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만 인터넷이 이렇게 없었어. 이렇게 그죠, 발달되지 없었죠. 없어서 안 그때는.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다 찾아서 극단사기를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디션이 언제예요? 네. 물어보니까 3개월 후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그 자료나 이런 걸 준비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막 정신없이 준비해서 네. 4차까지 있었어이 오디션이. 그때 마침 입단 오디션이. 예, 네. 그때 45주년 기념 오디션이었어요. 아, 네. 45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어마어마했어요. 사람 몰린 게. 네. 1800대 1이라는 말이 있었죠. 예. 아, 진짜요? 네. 네. 그렇게 많이 딱 40명밖에 안 뽑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운이 좋았던 거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밤 새벽 11시가 넘었어요. 그때까지 오디션을 마지막 오디션 4차. 밤 11시까지. 네. 1차, 2차, 3차 하고 나서 이제 4차에 뽑힌 네. 애들만 이제 하는데 그때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제 나머지 이제 몇 명 남은 친구들이 이제 11시 그때 11시 한 15분 됐나 봐요. 네. 전철 끊기는데 말만 나는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불러서 여자가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호감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합격 통지서가 왔고 네. 네. 들어와서 이제 그때가 오디션이 11월 달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4개월 만에 이제 키츠에 발탁이 된 거죠. 네, 그러잖아요. 굉장히. 네. 그럼 그게 97년인가요? 97년 오디션에서 97년에 제가 합격을 하고요. 네. 그다음 98년. 그 다음에. 네. 그렇구나. 네. 네. 98년에 이제 공연. 캐츠. 네. 네. 캐츠에서 그리자벨라가 그 유명한 노래를. 메모리.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근데 역할이잖아요. 제가 메모리를 제일 싫어하는 곡이었어요. 왜요? 아니요, 저는요 메모리가 원래도 네. 어려운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처음에 오디션 볼 때도 네. 극단사기 오디션 볼 때도 네. 이렇게 지정곡들이 나오잖아요. 아, 네. 뭐 메모리는 부르셨어요? 버렸어요. 메모리 부르기 싫어서. 네. 근데 마침 그때 Jesus Christ Superstar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 곡으로 오디션을 봤어요. 네. 그리고 Beauty and the Beast가 있었어요. 네,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와 야수. 네. 그것도 이제 일단은 준비를 했어요. 네. 일본어를 영어를 준비를 다 하고 그래도 일본어를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뷰티 앤 더 비스트는 일본어로 이제 거기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본어로 네. 준비를 해갔었어요. 근데 네. 보통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이제 오디션을 볼 때 정말 몇 소절밖에 안 들고 그만 이렇게 이렇게 네. 해요. 네. 엄청난 정말 제가 그때 당시로는 그 오디션장이 무슨 바스켓볼, 체육관 농구, 체육관이에요. 네, 네. 체육관처럼 네. 엄청 큰 데다가 가운데 의자를 쫙 그냥 이렇게 놓고. 의자를 네. 한 10개인가 네, 네. 쫙 놓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앉혀놓고 완전히 무슨 너무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얼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노래를 시키는데 앞에 사람들 정말 뭐 그냥 30초도 안 듣고 그냥 꽁꽁꽁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끝까지 들으시는 나는 왜 안 끊어? 노래하면서 빨리 끊어주시지. 너무너무 막 나 정말 피가 마르는데 네. 빨리 좀 끊어주시지. 근데 끝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유곡 네.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자유곡 부르고 그다음 지정곡 그래서 뷰티 앤 더 비스트 영어로 불렀어요. 그걸 끝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보고 일본어로 부를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준비는 했다고. 근데 불러보라고 그랬죠. 세 곡을 다 부른 거예요. 어머. 네, 그때 세 곡을 다 부르고. 네. 그때 막 거기다가 또 그게 45주년 기념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위에 온 뭐 NHK부터 시작해서 그냥 방송국이 다 나와 있었어요. 오디션도 그렇게 취재를 많이 했군요. 예. 그리고 심사위원들 한 정말 20명, 40명 이렇게 쫙 앉아 계시고 가운데 이제 아사리 선생님 그 의자가 또 있어요. 특이한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의자가 막 이렇게 남자 셋이서 네 명이서 극단의 아사리 게이타 대표 대표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네 아사리 게이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좀 특별하시고 특이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을 뽑으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외국 사람을 안 뽑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게도 들어가서도 그렇게 언어적인 면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면이었지만은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셔서 제가 그나마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계가 예전에는 일본이 사실 한국보다 뮤지컬 산업이 훨씬 먼저 발전을 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런 라이센스 공연 별로 없을 때 이미 일본에서는 다 들어와서 하고 있었거든요. 뭐 극단 사계가 지금 70주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캣츠만 25년. 캣츠가 40년. 굉장히 일찍부터 했군요. 그리고 라이온 킹이 25주년. 그러니까 캣츠가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났죠. 그쵸. 엄청난 거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첫 작품을 캐츠의 그리자벨라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 그 역할이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고 막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는 노래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그거 맡으셨을 때? 제가 오디션 볼 때 메모리는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갑자기 이제 아사리 선생님께서 너 메모리 불러봐 이러시는 거예요. 오디션 때요? 오디션이 아니고요. 끝나고 근데 이제. 내부 오디션도 있어요. 내부 오디션. 워낙 작품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배우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연습 중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그냥 발레하고 재즈하고 이제 발성하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제작부에서 이거 선생님이 연습 해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어떻게 피해 다녔는데. 근데 이제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육성을 좋아하잖아요. 육성으로 또 불러야 또 저도 성악을 했거든요. 고3 때까지 성악을 하고 했지만 제가 역시 이게 어떤 내추럴 보이스가 강하다 보니까 오페라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어떤 성향 자체가 제가 이제 이쪽 부를 때는 이제 내추럴 보이스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계는 프리마돈나가 다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 그러니까 성악의 발성을 쓰는 소프라노. 이렇게 다 이렇게 예쁘게. 근데 저는 이제 내추럴 보이스를 메모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사리 선생님께서 이제 신선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 갑자기 당장 삿포로로 가 그러더라고요. 삿포로는 또 왜 가요? 왜냐면 그때 삿포로에서 캐츠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는 혼자 어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신幹線 끊어주고 다 호텔 다 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뭐 보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보고 와라. 근데 선생님 안에서는 벌써 뭐 그리자벨라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후쿠오카에서 이제 그 다음 시즌이 후쿠오카였는데 오픈이 그 후쿠오카 오픈할 때 완전히 이제 그 후리츠케 그 안무를 완전히 다 바꾸고 새로운 캐츠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아예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캐츠를 후쿠오카에 이제 첫 오픈을 제가 끊게 된 거죠. 그래서
식기 들어가서 첫 작품이 그러니까 캐츠였고. 캐츠. 그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하셨죠, 캐츠를. 캐츠는 제가 뭐 10년 내내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맡은 게 이렇게 롱런이잖아요. 네. 굉장히 라이언 오랫동안 킹도 하는 장기 공연이잖아요. 네. 마침 제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장기 공연들이라서 네. 다른 작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해도 막 다시 캐치를 다시 들어오게 되고 막. 그렇죠. 예. 네.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예. 대신 이제 어떤 작품이든 기본 캐스트들은 뭐 3명, 4명 네. 항상 다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스케츠도 오래 하고 라이언킹도 오래 하고 라이온킹에서는 라피키. 예. Circle of Life. 굉장히 중요한 노래를 부르는 그렇죠. 메인 캐릭터잖아요. 테마송이죠. 다 그렇죠. 테마송이죠. 예, 아, 예. 다 테마송이다. 그러네요. 서클 오브 라이프도 그렇고. 네. 네. 뭐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네. 뭐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라이언킹이 이제 한국에 이제 진출하게 됐잖아요. 이제 2006년인가에 한국어 초연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2006년 9월에 그만뒀으니까요. 시키를. 네. 사계를. 사기를 그만뒀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아사리 선생님께서 네. 이 서클 오브 라이프를 한국어로 가사를 바꿔와라. 예. 그러시는 거여서 저는 그냥 배운데 그러니까 김지현 씨한테? 네네 저한테요. 예, 그냥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네. 이제 가사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직접이요? 네. 정말 그것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다음 주 일주일도 안 됐어요.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이세요. 가사 자체가 워낙 스케일이 커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 앞에서 불렀죠. 네. 그 대극장에서 선생님 딱 한 분 계시고 스태프들은 나 있고 다 네, 있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한국 기자회견 때 네. 기자회견 다 하고 왔어요. 네, 기자회견 저 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 줄 아실 수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식기에서 오셔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노래를 하셨죠. 제가 그때. 했죠. 그래서 서클 오브 라이프를 불렀어요. 라피키 역을 그래서 김지현 씨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극단을 그만두게 되면서 정작 출연은 못 하셨다고. 네. 기자회견까지 다 네. 그래서 그때 라피키 역으로 차지연 씨가 데뷔를.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라이온킹 때 제가 생각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그걸로 시끌시끌했었어요. 네, 그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만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키가 처음 이제 한국에 이를테면 직배사가 온 것 같은 거예요. 영화에서는 네, 영화로 치면 네. 직배사가 와서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 건데 이제 그때 한국 뮤지컬 시장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제 뮤지컬 극단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기업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위협을 좀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키가 와서 이걸 한국 뮤지컬 시장을 장악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시키가 근데 그 공연을 흥행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라이온킹. 라이온킹인데 라이온킹의 초연인데 근데 굉장히 장기 공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기억나는 게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그래서 시기에 한국 시장 진출 이게 약간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는 약간 유야무야 됐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한국 배우님들께서 일본에 극단사계 연수나 이렇게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맞아요. 또 그 나름대로 또 그죠.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 공연이. 네네. 그리고 그때 그게 롯데 그 샤롯데 극장 개막작 그러니까 개관 공연이었어요. 네. 그래서 뮤지컬 전용 극장이 그 동안에 뭐 필요하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 생겨가지고 그때 첫 작품으로 그것도 아주 장기 공연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첫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뮤지컬 라이온킹의 한국어 공연이 그때 이제 있었던 거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교류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사계에서 어떤 이렇게 경제적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연수도 이렇게 하게 된 네.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 4,300만 eng, 그러니까 네. 뭐 4억 5천 정도를 네. 극단 사계에서 이렇게 다 음. 투자라기보다도 이렇게 네. 가서 전국 투어 다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그 배우들을 네. 예, 네, 연수를 예. 하면서 예. 예. 그래서 시켜주는 것도 있었고 네. 예. 그래서 성공은 못했지만 네.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나름대로 있었던.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 나라의 이제 문화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시장이 좀 다르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기에서 그걸 조금 많이 잘 100% 파악을 못하고 하셨던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문화적인 차이는 정말 크니까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2006년이니까 벌써 그게 언제예요? 네. 20년 가까이 돼가는 거잖아요. 네. 네. 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식기를 그만두셨지만 계속 일본에서 활동을 하시고 네네,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네네. 공연을 너무 하시고. 좋은 작품으로 불러주시고 하셔서 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좋은 작품을 만난다는 거는 네. 엄청난 행운이기 때문에 네. 시카고도 그랬고 넥스트 네. 노멀도 그랬고 이번 작품 호프도 그렇고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하면서 네. 이제 자주 한국에서 하시겠네요. 그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한국 뮤지컬 하는 스타일하고 뭐 일본 뮤지컬 하는 스타일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창법이라든지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일본 언어 자체가 네. 그렇게 그 복식을 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아. 이렇게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네. 우에,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자음도 이렇게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언어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네.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표현력 자체도 한국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뜨겁잖아요. 네. 아니, 일본 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쿨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문화다 보니까 네. 이렇게 소리도 크지 않고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아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파르셋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육성이 아닌 가성으로 이렇게 가성으로 이렇게 네네 이렇게 여성스럽게 팔세토? 팔세토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톤인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그렇게 배에서 이렇게 호흡에서 확 당겨서 나오는 소리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 말 자체가 뭐 베이스가 깔려 있는 소리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도 이렇게 그런 소리를 원하지만 본인들이 네. 이제 언어 그런 게 돼 있지 자체 않으니까.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그게 작용을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노래하는 타입이 좀 그렇게 이렇게 좀 배부터 끌어올리는 걸로 약간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네, 그쪽을 성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국 배우들이 노래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겠네요. 그런 스타일을. 그래서 지금 사계에서도 네. 우리 한국 배우들이 메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분이나 계세요, 대략? 지금 옛날에는 정말 막 60명, 70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지금은 네. 한 20명? 네. 네. 30명 정도 네. 되나요? 어. 저도 이제 나온 지 오래돼서 네.
근데 역시 소리가 틀려요. 예. 소리가 틀려서 소리가 그러니까 일본 배우들하고 다른 소리. 근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성악을 한 친구들도 메인하는 친구들도 네. 있지만 연기를 한 친구들이 또 메인을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이 네. 소리라는 게 네. 그냥 소리를 배워서 내는 그 노래하고 네. 연기가 같이 뒷받침이 접목돼서 되면서, 예. 나오는 소리들이 또 파워가 에너지가 또 틀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쟤는 성악을 한 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인 캐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역시 연기가 이렇게 연기라기보다도 이 하트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이렇게 뜨거운 친구들은 소리도 같이 받쳐서 나와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트가 뜨거워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호프 지금 앞에 얘기를 했지만 이건 창작이잖아요. 네. 그럼 일본 뮤지컬 시장에도 그런 일본의 창작 뮤지컬이 많이 있나요? 엄청 많이 네,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워낙 극장도 많고. 네. 그죠. 예, 사실 저희 한국보다 더 공연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예전에 식기 이런 뭐 식기 자체 극장만 뭐 전국에 있고 예, 지금 7개 뭐 전용 극장만 7개 그런 얘기 있고요. 했던 기억이 전국에 나요. 있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뮤지컬 전용 극장이 왜 없냐 뭐 이런 얘기 하던 시절에 식기는 이미 뭐 식기 그 기업 한 군데에서만도 이 전용 극장이 몇 개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사기만 해도 이렇게 패밀리 뮤지컬이라고 해서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도요. 거의 뭐 어른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 정말 잘 돼 있죠. 상장 뮤지컬도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뮤지컬 시장이 우리보다 더 빨리 굉장히 큰 상태였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노래는 훨씬 한국 분들이 잘하시죠. 네. 그래서 한국 배우들이 가서 공연하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일본 관객분들이. 예. 처음에 이제 수석 배우 돼서 막 활동하실 때는 일본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새로운 음색이다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참 있기는 좋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인기는 좋았어요. 예. 뭐 이지매를 많이 당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그때만 해도 이지매가 이지매인지 몰랐어요. 만약 이지매를 당했다 좀 약간 뭐 그렇죠. 외국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거기서 있고, 겪는 그죠? 어려움도 있으셨는데. 예. 그런데 정말 아마 그런 어떤 따뜻하게 대우를 안 해주셨으면 저는 금방 나왔을 거예요. 사실 제가 2년째 되는 때 캐트를 계속 캐트만 시키시는 거예요. 네. 2년 내내.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막 정신병자 수준까지 가서 도저히 막 왜냐면 메모리가 그 놀이도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캐트가 메모리 그 곡 하나로 거의 뭐 그죠. 케어를 시켜야 되는 작품이거든요. 그죠. 메모리가 납득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춤추고 끝나는 그렇게 막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했던 그쵸. 역할이었기 때문에 진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막 장기 공연에 훈련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정말 피가 말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2년 되는데 나 그만두겠다고. 근데 그때 저보다 먼저 그 조명을 이제 공부하시러 연수로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한국 분이. 예, 한국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지켜봐 주시면서 이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게 틈틈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지연 씨가 그만두면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닫힙니다. 아우 그렇게 또 그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여서 막 저야 그만둘 수 없겠고.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울면서 네 알았습니다. 내가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이런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예. 다시 메모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싶어서 막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막 찾으면서 저희 엄마도 그때 계셨으니까 엄마 나 이제 그만둘래 막 울면서 나 여기서 대학원 갈래. 내가 좋아하는 상황 다시 할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 극단 사기 그만두면 너 뭐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뭐 할래? 그래서 그만두지 마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너 이거 안 하면 뭐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또 선배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었고 또 그때 그 당시 마침 또 라이온킹이 이제 새로운 작품이 새로운 작품을 또 이제 오디션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오디션을 봐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캐치에서 이제 빠져나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그 노래가 전 나라를 오디션을 봤어요. 나라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나라가 그러니까 그 주인공 신바의 신바 친구인 거죠, 여자친구. 여자친구. 근데 대표님께서 지연이 서클 오브 라이프 불러봐 이러시는 거 또 부담을 막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 자리에서 그런 너 라피크로 가버려 이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에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건 또 서클 오브 라이프 부르시는 그 역할도요. 정말 나이가 정말 50, 60 막 정말 그런 배우님들이 되게 관록 있는 하는 배우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해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또 이제 그걸 이제 하면서 1년 됐어요. 그때 제가 1998년 캐치를 하고 1999년 후반부에 라이온킹을 이제 제가 라이온킹에 투입이 되면서 마침 또 2000년 딱 그 2000년 되는 그 시점에 그 혹시 그 고학교라고 아세요? 홍백전 일본의 홍백전이라고 아주 NHK에서 아주 TV 프로그램 그거는 이제 그걸 안 보면 한 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 프로를 다 이제 보는 노래 모든 가수들이 그 프로에 나가고 싶어서 이제 막 그런 노래 방송인데요. 갑자기 이제 라이온킹의 서클 오브 라이프 씬 하나를 가지고 나가게 됐다고. 거기에. 근데 저는 그때 홍백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선배가 지연이 너 이번에 그 홍백전에 너 노래하게 됐다며 이러시는 거여서 그 홍백전이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말 자체가 막 다 퍼질 정도로 지연이가 홍백전이 뭐예요? 뭔지도 모른단다. 그런 데는 난 나간단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거기 이제 선배님들은 본인들이 나가고 싶은데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것도 홍백전이 모르는 사람이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 해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시청률이거든요. 그죠. 그거를 이제 저보고 라이온킹 이제 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무거운 어떤 짐들을 많이 이게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다 너무너무 큰 경험, 좋은 경험이 돼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것 또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다 합력과의 선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국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지연 씨가 그만두면 다음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있는 또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배우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딱 마련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너 들어와라 해서 원서를 보냈더니 네. 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한다고 또 다른 후배한테 또 그 원서를 줘서 그 후배가 들어와서 또 좋은 역할도 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스타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 후배들이. 네. 네. 너무 흐뭇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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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자. 네. 선배님. 본의 아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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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 작품을 하셨겠지만 나는 이 작품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요. 네.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이니까 네. 아이다를 다 준비를 했어요. 아이다를 이제 하라고 하셔서 네, 아이다의 어떤 역이요? 아이다. 예. 네. 이제 뭐 피팅 다 끝나고 가발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고 네. 이제 2주 후면은 이제 교토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라이온킹 때 한국 공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못한 게 아이다가 있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제 나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맘마미아, 맘마미아. 네.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네. 해봤고요. 네. 예. 근데 저한테 주어지는 역할들이 참 저한테 맞는 역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네. 하고 싶은 역을 지금까지는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네. 다 의미가 있었던 작품들이고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 또한 너무 감사해요. 네. 호프 아까 부르신 그 호프라는 그 노래도 약간 느낌이 그 그리자벨라의 그 메모리. 캐츠 중에 그 메모리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원고 하나 잡고 부르는 노래예요. 네. 메모리도 그냥 떡하니 다 그 고양이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메모리를 부르고 이제 네. 올라가는 신인데 네. 너무 비슷해요. 네. 그 캐츠는 그 뒤에 뭐 한국에서도 여러 번 공연을 네. 했지만 그 다른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른 노래들도 많은데 왜 유독 이 그리자벨라 맞죠? 네. 그리자벨라의 이 메모리가 이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메모리가 너무 어려운 곡인 이유가요. 네. 일본에서는 일본 그 가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부르기가 힘들었어요. 네, 추상적인 뭐 어떤 식의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막 예를 비유를 들어서, 막 쓰고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달 하면 생각나는 그 의미, 네. 빛 하면 생각나는 의미, 네.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너무너무 추상적으로 원래 그 아사리 게이타 선생님께서 극작가를 네, 극작가 예,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글을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잘 쓰세요. 예, 일본어도 모르는 제가 예, 처음에 그걸 받았을 때 도대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저는 그 단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면 이 곡을 부르기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한 2년 정도 고생하다가 이제 나고야 이제 공연 때 제가 그냥 우연치 않게 네. 영어 번역을 네. 보게 됐어요. 네. 알고는 있었지만 네.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번역을 할 생각을 별로 못 해봤었어요. 네. 그냥 번역을 하니까 그 영어 가사에는 너무 알기 쉽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 구체적인 그 이유가 네. 과거, 네. 현재, 네.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멜로디가 3번 나와요. 똑같은 멜로디가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번역을 이렇게 분석하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 네. 스타일이라서 네. 분석을 하는데 너무나도 재밌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원 가사를 원곡이, 보니까 원 가사가.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제가 받고요. 네.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부르게 됐죠. 네. 일본어 가사로 헤매시다가 네. 근데 가장 포인트가 midnight. 라는 영어의 그 단어가요. 네. 가장 어두운 시점이래요. 그러니까 밝아지기 바로
전이 가장 네, 어둡잖아요. 네. 그 시점을 midnight라고 한대요. 맨 처음에 midnight 하는 midnight. 대목이 있죠. 예. 네, 네. midnight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다 달라요. 새벽이 나오지 않나요? 네. 네.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이 메모리가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죠. 과거의 네. 추억이잖아요. 네. 처음에 메모리 네. 이렇게 하나요? 메모리를 부르잖아요. 네. 메모리를 추억을 불렀다가 네. 나중에 midnight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래를 불러요. 네. 그래서 그 고양이들 중에서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그리자벨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이스를 당하는 거예요. 다 과거에 내가 어땠어. 과거에 잘 나갔었어. 처음에 사실은 그 1막 마지막에 또 같은 메모리가 나와요. 네, 네, 그것도 네. 나와요. 네. 사일렌트 네, 나와요. 네, 네. 그때는 그 자기 지금 현재의 그 어두움을 노래를 하는데 네. 2막에서 메모리는 결국은 그 일본에서도 가사가 아시다가 내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미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아. 그리자벨라. 그래서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내용을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춤만 추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정말 그래서 캐츠가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할 수 있는 외국에서 네, 네.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주시면 관객분들도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 노래의 의미가 네, 네.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과거를 회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이제 3월에 시작하는 호프에서 또 만나 뵙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의 뭐 좀 한국에서 뭐 이렇게 또 활동하고 싶다 아니면 일본에서의 일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요. 좀 더 한국하고 일본하고 오가면서 좀 너무나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빨리 이제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활동이 이제 없으면 금방 잊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잊혀지지 않고 한국에서도 꼭 뮤지컬뿐만 아니고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어떤 한국에서의 좀 인지도가 그 유지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일본에서는 물론 제가 원해서 일본을 간 건 아니지만 또 일본에서도 너무나도 사랑 많이 받고 있고 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또 일본에서도 활동을 계속하면서 어디 가나 필요한 배우로서 예, 또 존재감 있는 배우로서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 그러게 느낌으로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호프 오늘 공연도. 네. 네. 호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무대에서 많은 관객분들 기다리고요. 예, 저희 호프를 통해서 오시는 우리 관객분들께 또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눈물과 웃음과 그리고 기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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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